네,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오늘 또 세 번째 시간 인사이트 코너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또 LG전자 이양은 상무님과 그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그 CX와 관련해서 또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네.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짚어봤던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좀 여쭤볼 게 이제 AI로 좀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그 챗 GPT 이걸 시작으로 이제 AI 시대가 좀 네. 본격적으로 개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AI 사실 얼마 전에 보면은 경쟁사긴 합니다만 네. 삼성전자에서 그 폴더블 폰 이렇게 했을 때 맞습니다. 시연했을 때 네. AI가 탑재가 됐었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하신 삼성전자의 그 AI 폰이 정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매일 쓰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매일매일 너무나 많이 쓰는 제품에 이게 AI인지도 모르고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을 하게 네. 되는 거거든요. 특히 굉장히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표시만 하면 네. 거기에서 바로 이제 검색이 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와, 이런 걸 이제 보통 UX라고 하지 않습니까? UX.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편리하고 부지불식간에 그냥 정말 편안하게 탁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고 하면 저는 라이프 스타일 이퀄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했다. 앵커님 라이프 스타일은 어때요? 라고 하면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평소에 어떻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아마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이 AI 기술이 들어온다라는 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굉장히 하기 싫고 귀찮은 일들을 하는 시간은 줄여주고 네. 되게 편안하고 널브러져 있고 혹은 되게 막 하면 기쁘고 막 네. 행복하고 이런 시간은 더 늘려줄 수 있다면 그걸 하는 데에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너무 합니다.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OS 가전이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업가전 2.0 이런 것도 런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가사노동을 하는데 드는 시간은 줄여주고, 네. 그 다음에 가사노동 하는 시간이 줄었으니까 이렇게 생겨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획득된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이제 제일 크게 활용이 되는 것이 이제 AI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 친구들하고 약속을 한다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파악해서 레스토랑이라든지 약속 장소를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사실 일일이 잡으려고 하면 에너지하고 이런 게 다 쓰이잖아요.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네. 저희 이제 세탁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집에는 고양이가 있어. 그걸 세탁기가 어떻게 할까요? 센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보니까 항상 금요일 저녁에 세탁기를 돌려. 다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집은 금요일 저녁에 세탁기를 돌리는데 일요일 낮에는 항상 운동복을 넣어. 그러니까 뭔가 루틴이 보이고.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세탁기가 이걸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집은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는 생활 빨래를 하고 일요일 점심에는 항상 운동복을 넣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코스가 그냥 먼저 떠 있는 거예요. 제가 굳이 거기로 안 돌리지 해도. 않아도. 그러면 전 그냥 시작 버튼 딱 누르면 바로 그게 시작이 될 수 있겠죠. 뭔가 모두 설정이 하나 또 생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가사 노동을 줄여줘야 그러네요. 된다. 예. 애완동물 키우는 집에서는 뭔가 그 털을 잘 제거할 수 맞습니다. 있게끔. 네, 그 털이 실제로 감지가 되고 공기청정기에서는 필터를 새로 바꿔야 되겠어요. 이 필터는 이제 펫 전용 필터로 바꾸는 게 어떻겠어요? 네. 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는 거죠. 너무 편리하겠네요. 이런 게 또 AI가 또 생활에 반영이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삶의 효율성을 좀 추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 AI 시대에 그러면 이제 가전회사에서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전 시간에는 이제 사실 AI 자체는 뭐 철학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가전회사에서 여기는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저희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가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본질.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과거처럼 이제 세계의 뭐 탑 브랜드를 팔로잉하고 이랬던 과거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명실공히 글로벌 탑 브랜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가전업계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럴 것이고 세계 유수의 모든 가전사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가전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가사노동을 절감시켜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사노동을 절감시켜주는 방법에 이렇게 제품을 잘 만들어서, 즉 전자기기를 잘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외부 서비스를 필요하면 연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전회사가 꼭 가전제품만 팔아서 돈을 벌 필요가 없다라는 네네. 거죠.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가전제품보다 더 중요한 게, 나는 우리 집엔 세탁기 없어도 돼. 나는 차라리 세탁 서비스 이용하고 싶은데 그래? 그러면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저는 이 시너지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가전업계의 본질을 잊지 않으면서 고객 입장에서 뭘 원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공급자 위주로 이것도 만들어드리고 저것도 이게 아니라 네. 고객 입장에서는 나 그거 필요 없어. 오히려 차라리 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이 서비스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안 하던 영역을 막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전이 기존에 없었던 집안에서의 영역, 이런 곳들도 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자동차까지 연결이 되고 외부 공간으로까지 가게 되고 이러게 되는 것이지요. 뭔가 나중에는 또 이종 산업 간의 결합 얘기도 또 계속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CS에서 그 LG 가전이 그 가정용 AI 로봇을 공개를 했어요. 사실 이제 그 AI 로봇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도 많았고 사람들도 기대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정용으로 나왔다는 네. 것도 굉장히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AI 로봇에 대해서 고객 트렌드 변화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AI 로봇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딱 로봇이다라고 규정을 짓지는 않고 있어요. 로보틱스를 활용한 첨단 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걔도 하나의 가전인 거죠. 네네. 그런데 얘는 로보틱스를 활용했어. 그래서 뭐 걸어 다닐 수 있고, 예를 들면 굴러 다닐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에는 없었던 가전인데,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홈 환경에서 새롭게 필요한 가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동형 무언가가 나오게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집 안에 스마트 기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드린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스마트 기기가 많아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IoT가 부각이 됩니다. 사물 인터넷. 네, 사물 인터넷.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막 입력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좀 이렇게 정보를 좀 알아서 소통해서 나한테 해주면 안 돼? 그렇죠. 네, 인간은 굉장히 귀찮은 동물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돼?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IoT가 당연히 나오게 되고요. 이 IoT를 또 막 발전시키다 보면 요즘에 그런 거 있으시죠? 와이파이 안 잡히는 곳에서 몇 분이나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인프라가 그렇죠. 됐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IoT 기기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허브 개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장 기기가 누구야? 네. 예, 누구한테 얘기하면 얘네들이 다 알아서 움직여.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구하다 보면 허브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허브는 뭐로 할 거야? 냉장고야? 세탁기야? 에어컨이야?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내가 거기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한테 오면 안 돼? 이런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이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고민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고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지를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저희의 이렇게 생긴 저희는 이제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AI 에이전트라는 말은 뭐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업계에서 다 쓰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에이전트 그러면 요원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AI 어시스턴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얘를 요원으로 승격을 시키고 싶었어요. 네. 요원으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화된
그런 가전으로서 결국은 나의 가사노동을 줄여주고 나의 스마트한 라이프에 더 촉진시켜주고 이러게 하기 위한 대장기기, 허브로서의 움직이는 그런 아이가 나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LG기기의 모든 기술이 집약이 돼서 이렇게 생긴 스마트홈 AI 에이전트가 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AI 에이전트만 집에 들여놓으면 실제로 제가 좀 귀찮은 걸 안 해도 되고. 네, 지금 그러려고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기능은 아까 이제 귀찮은 걸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전들을 얘가 이제 다 제어하고 다닐 수 있어요. 네. 좋네요. 네,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사실은 저희가 반려가전이라는 말들을 많이 이제 쓰시더라고요. 이제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 반려가전 그러면 얘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폼팩터라고 하죠. 네네.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얼굴도 있고 예. 그다음에 다리가 있어서 막 굴러가요. 그리고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있거든요. 네네. 얘는 이제 팔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앵커님이 퇴근하시고 댁에 돌아가시면 이 아이가 나와요. 반기미를 해주고요. 예, 그리고 대화가 다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젠 AI,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다 탑재되어 있기 네. 때문에 웬만한 대화 다 되십니다. 예, 다 되고 정보도 당연히 주고요. 그럼 예를 들면서 샤워를 하고 싶으면 뜨거운 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때 좀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죠. 하면 알아서 척척. 알아서 척척척 해주죠. 예, 그게 가능한, 그러니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숨은 이제 비밀 병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앵커님 댁에서는 이 아이가 그렇게 이제 욕실 물 데워주고 네. 이런 것들을 잘 해주는 아이로 있고 저희 집에서는 저는 고양이를 2마리 키우는 집사거든요. 네네. 고양이들이랑 너무 잘 놀아주는 거예요. 없을 때 네. 주인이 없을 네. 때 그래서 고양이의 특화가 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사 역할을 해주네요. 네. 그리고 제 친구 집에서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딩을 가르쳐주고, 네. 그 다음에 또 친구 집에서는 얘가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계속 말 연습을 하게 해주고. 와. 자, 집집마다 이 에이전트가 네. 다르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저희가 LG전자가 이 모든 기능을 다 개발을 하느냐? 아니요. 외부 개발자 분들이 이런 기능을 만들어서 올리시고 그걸 탑재해 놓으면 그걸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르게. 그래서 앞서서 그 오픈 플랫폼이라고 한 거죠. 이런 오픈 플랫폼 개념이 탑재되어 있는 아주 신박한 첨단 가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신박하네요. 이게 좀 뭔가 보급되고 상용화되면은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그렇죠. 각 가정에서 이제 그렇죠. 쓸 수 있는 필수 가전품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뭐 IBM 같은 경우도 네. 이 IBM의 약자 이제 풀 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IBM 네네, 그거 익숙한데.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머신인데 이게 집집마다 그 누구의 데스크에도 한 대씩 다 올려놓을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때만 해도 이걸 왜 굳이? 근데 결국에 그렇게 됐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 네, 지금 이것을 뭐 AI 집사라고 할까요? 이런 아이가 굳이 이것까지 내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만약에 나에게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한 거를 해결을 해준다고 하면 이거 쓸만한데? 그렇죠. 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저도 하루빨리 써보고 싶어요. 네. 그 AI,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그 가정용 AI 로봇에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감 지능을 강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AI 그러면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말이 등장을 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한 1956년인가요? 그 존 맥카시가 이제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것을 Artificial Intelligence라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 단어가 막 부각이 된 건데 사실 정의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가전을 선도하는 회사로서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AI가 이제 생활의 인프라로 깔리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 Artificial이 정말 중요했었던 때가 있던 거죠. 그 과거에는 네. 인공적인 이 지능을 막 인위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람을 닮아가는 이거였다면 지금은
너무 기술이 좋아서 그냥 사람을 닮아 있는 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가장 나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 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 이 기술과 공감할 수 있어야 돼, 고객과. 저희는 이제 CX가 되게 중요한, 고객 경험이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객과 항상 공감을 할 수 있는 데에 AI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를 Affectionate Intelligence라고 해서 똑같은 AI 철자지만 네. Affectionate로 바꾸어서 저희는 이제 공감지능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뭐 집사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튜터 역할도 해야 맞습니다. 되면은 공감 지능이 필요한 건 필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이종 산업 간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번에 CES 보면은 그 이제 로레알 네. 하면은 사실 굉장히 글로벌한 그 뷰티 회사잖아요. 그런데 기조 연설을 하고 또 오히려 전자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모빌리티, 네. 뭐 자동차 사업 쪽으로까지도 뭔가 영역이 좀 확대가 되고, 그 여러 산업 간의 그 경계 자체가 좀 허물어진다라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전회사는 그럼 어떤 식으로 그 이종 산업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어떻게 또 영역이 확대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전 박람회에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자동차와 가전은 사실은 이종 산업이죠. 음. 그런데 집 안에서의 경험이 집 바깥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게 하려면 이 이동하는데 타는 자동차에도 당연히 네. 그 경험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가전회사와 그 자동차 회사는 당연히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이제 뷰티테크라고 하죠. 매일매일 화장을 하고 정말 매일매일 사용을 하는 데에 나한테 정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이라면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화장품이 놓이게 되는, 예를 들면 화장품 냉장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장품을 사용하는 그 최적의 나의 피부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욕실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욕실에 뭐 샤워기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뭐 비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네. 거예요. 그걸 이제 모든 기업들이 알게 됐어요. 내가 혼자는 못하겠으니 우리 같이 하자. 네, 그러면서 서로 시너지를 위해서 손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종 산업끼리 손잡는 거는 그래도 그렇지, 시너지를 위해서. 근데 이제 동종 경쟁사끼리도 손을 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IoT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IoT의 이제 표준이라고 하는 이제 뭐 메터, HCA 이런 말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나는 LG를 다니는 임원으로서 LG전자 제품이 다 있어. 그런데 삼성전자 제품도 한 두세 개가 있어.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뭐 모든 걸 다 LG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삼성으로 다 쓰시는 분들도 LG 제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이 띵큐로 하면, 예를 들면 삼성 거는 컨트롤을 못해, LG 거만 해. 그럼 고객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는 거거든요. 불편하죠. 그렇죠. 예. 불편한. 그러니 둘이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외사들, 네. 그런 가전제품들도 다 들어와서 이거 하나면 모든 제조사의 브랜드의 그 디바이스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손잡을래? 동맹할래?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뭐 HCA, 메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혼자 할 수도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되는 네. 세상이 온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경쟁사이면서도 동시에 협업하는 관계가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래야 또 공생할 수 있는 네. 거고. 네. 삼성,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면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뭐 LG 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 연결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게 CX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CX가 뭐냐라는 질문에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이제 길게 드렸었는데, 네. 찾아보셔도 좋고요. 예, 보면은 이 고객과 만나는 수많은 접점들이 있는데 그 접점들의 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점들이 더 촘촘하게 있으면 끊김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 끊김 없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모든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모두가 다 이제 고객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고객과의 접점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음. 그래야만 고객에게 잊혀지지 않는 경험을 주게 되고 이 락인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네. 한번 사용을 하면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그렇죠. 예, 이런 락인 효과도 가게 되고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고객 참여 그러니까 네. 고객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끼리 못해. 그래서 경쟁사랑도 손잡고 그다음에 이종산업이랑도 손잡아 했는데 제일 손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건 바로 고객입니다. 예. 고객한테 배워야 하고요. 가정 기업들이 맞습니다. 고객이 참여를 해서 고객의 보이스를 그다음에 고객이 직접 만들고 고객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고객 참여도를 높이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 연결성이라는 건 고객이 참여를 해주고 고객이 사용을 해줘야만 우리에게 데이터가 쌓이고 고객이 사용을 해주어야만 우리가 고객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린 고객으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객 연결성은 이 고객 인게이지먼트, 고객 참여도를 높이는데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지금 어떤 것들이 그 나오고 있나요? 여러 가지들이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질문 주셨던 오히려 다시 이제 이렇게 가는 네. 건데 아까 말씀하신 고객 연결성이라는 네. 거 IoT 기능들이 다 연결이 된다라는 것도 고객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해야 그렇죠. 하니까. 예. 그리고 이런 CX 활동들이 다 사실은 고객 참여도를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것엔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고객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 사용해보게 하고 네. 그다음 피드백을 주게 하고 네. 이런 과정, 그러니까 어찌 보면 CX는 계속 고객에게 구애하는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끊겨서는 안 돼요. 지금 상무님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면 저는 제가 참여하는지도 모르게 맞습니다. 참여가 된다라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이것을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나를 잘 알려면 나를 많이 만나야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처음 뵀는데 네. 이제 아마 제가 뭐 몇 번 이렇게 오게 되면 이런 스타일로 하시는구나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알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사람이 친해지려면 자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친밀도를 높이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요거는 조금 또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 ESG 네. 경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ESG 경영에 대해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전회사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가전회사에서 ESG 경영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건 아마 에너지 관련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건 저희도 하고 있고 뭐 에너지 세이빙, 뭐 1등급 뭐 이런 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재활용 그 소재를 활용하는 거라던가 뭐 폐기 처분이 되지 않는 뭐 이런 여러 가지 ESG의 E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더 이제 S 쪽에 S와 G 쪽을 좀 보고 싶었는데요. 네. S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전이라는 거는 남녀노소 모두가 활용하는 제품, 사용하는 제품인데 가만 보니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컴포트 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포트,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컴포트 킷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냉장고를 사용하는 행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게 문을 탁 여시는데 이게 심하게 압착돼 있으면 잘 안 열리는 거 아시죠? 그렇죠. 굉장히 작은 체구의 할머님이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여시는 걸 봤어요. 야, 저게 그치 저럴 수 있지. 그냥 왜 항상 건장한 성인 남녀에게만 맞추는 것이지. 네네. 똑같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문 여는 거 자체가 스타일러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자 여셨어요. 스타일러에 옷을 걸고 싶으신데 휠체어를 타고 오시니 저희 걸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당연히. 예. 그리고 냉장고도 가서 문은 여실 수 있는데 앞에만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 깊은 데까지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냉장고에 손이 안 닿네 회전 선반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뒤에 게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회전 선반을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여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이지 핸들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탁 걸어서 탁 하면 아무래도 전환으로 이렇게 열 수 있으니까 네. 훨씬 물리적인 힘이 덜 들어가게 네. 되고요. 그다음에 스타일러 같은 경우에도 옷걸이를 이렇게 봉이 아예 달려있는 옷걸이를 하면 여기서도 잡아서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정말 작은 부분인데 네. 그거를 해드림으로 인해서 장애인분들께서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가전을 원활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기획이 됐지만 사실은 노년층, 그럼요. 어린아이 네. 누구에게나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키트로 활용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냉장고 얘기 말씀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 냉장고 문도 그 자동차 문처럼 살짝만 닫아도 안에서 싹 그쵸?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왜 냉장고 그 문 쪽에 무거운 음료수나 맞아요.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게 누를 때 꽉 안 닫히면 계속 알람이 맞습니다. 뜨는데 그 바쁠 때 못 듣고 나가요. 네. 나중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왜 자동차도 보면은 좀 고급 모델들은 다 안에서 잡아당기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드는데. 고객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다 CX 담당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느린 학습자를 위한 가전학교라는 책을 발매를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느린 학습자 그러면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냉장고의 원리나 에어컨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늦게 알게 됐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느린 학습자를 위해서 냉장고의 원리, 컴프레서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 있고, 찬 기류와 뭐 더운 기류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알기 쉽게 그림으로 동화책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에어컨도 그렇고요. 네. 실제로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시작이 된 거지만 이게 또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벌써 10,000부를 배포를 하게 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예 저희가 출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원리를 알게 된 친구들이 예를 들면 이거죠.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조금 인지하지 못했었던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데 냉장실에 놨어. 그런데 이 느린 학습자 책을 보고 냉동실로 옮겨놨다던가 뭐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애가 없는 분들까지에게도 여파를 되게 그럴 좋은 수 영향을 있죠. 미치는 것처럼 이것 역시 원래는 느린 학습자를 위해서 이제 가전 학교다라고 해서 동화책을 만든 건데 오히려 모두가 다 즐겁게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막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런 가전 학교 학습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수어로 그 사용 설명서를 등록을 해드린다거나 굉장히 많은 부분 어떻게 하면 이 모두가 다 유니버설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조금씩 접근성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LG전자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하고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더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가전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그렇겠지만 집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객의 댁 내에서 항상 활용하시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불만 사항이나 아니면 개선 사항이나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저희 귀 이만큼 열어놓고 드릴 테니까요. 항상 제안해 주시면 저희 아주 고맙게 듣고 반영해서 좋은 상품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이양은 상무님과 인사이트 코너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